요즘 레몬수 다이어트가 정말 대세죠. 레몬수 한 잔으로 체중도 줄고 독소도 빠져나가고 건강해진다는 수많은 유튜버들의 인증 영상도 쏟아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레몬수 다이어트를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다이어트 실패는 물론이고 건강까지 망칠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알려드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레몬수 다이어트를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레몬수 다이어트의 진짜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섭취 방법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레몬수가 맞지 않는 분들을 위한 효과 만점 다이어트 드링크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이 기억나서인데요. 그분은 체중 감량과 해독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를 한 달 동안 하셨대요. 바로 레몬즙에 고춧가루, 메이플 시럽, 물을 섞어 만든 음료를 식사 대신 하루에 6잔 정도를 마시는 거였어요. 워낙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블로그, 유튜버에 많은 글과 영상이 올라올 정도로 진짜 유명했던 방법이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들어보셨거나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환자분은 디톡스 효과는커녕 오히려 위와 장 건강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응급실까지 가셨다고 해요. 빈속에 산도가 높은 레몬과 자극적인 고춧가루가 더해지니까 위벽에 염증이 생겼고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심해지고 장 기능까지 약해져서 소화기관이 다 망가져 버렸다고 해요.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식이 제한으로는 몸에 꼭 필요한 열량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부족한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창고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결국 근육이 빠지면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체중은 줄기는커녕 몸이 더 약해지고 신진대사와 혈당 조절 능력까지 떨어진 상태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레몬 디톡스를 무리하게 따라하다 보면 자칫 체질을 개선하기는커녕 독소가 더 쉽게 쌓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처럼 레몬수를 마셨을 때 몸에 이상 신호가 온다면 당장 레몬수 다이어트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몬수를 당장 끊어야 하는 몸의 이상 신호와 어떤 분들이 레몬수 다이어트를 피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레몬수 다이어트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레몬수 다이어트는 레몬을 넣은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고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 방식인데요. 레몬에는 비타민C, 구연산을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몬수가 신진대사를 촉진해 살도 빼주고 피로도 풀어주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런데 과연 이 레몬수 다이어트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오클랜드 연구팀이 과체중 여성 173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수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체중과 체지방 감소 효과가 훨씬 더 컸다고 해요. 연구팀에 의하면 레몬에는 에리오시트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름이 어렵죠. 체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성분인데요. 즉 레몬수는 이미 쌓여있는 체지방을 감소해 줄 뿐만이 아니라 체지방이 쌓이는 것도 막아서 이중으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레몬수라도 모두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방법을 시도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체질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레몬수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과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특정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 혹시 나타나시면 레몬수 다이어트를 당장 멈추세요. 첫 번째, 속쓰림 증상이나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면 레몬수 다이어트를 꼭 중단해야 합니다. 혹시 레몬수를 드시고 속이 쓰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소보다 소화가 더 잘 안 되는 것 같이 더부룩한 느낌이 든 적은 없으세요? 이렇게 속이 쓰리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위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레몬은 보통 pH 2.0에서 2.5 정도로 산도가 꽤 높은데요. 다행히도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몸에는 그 위산이 이것보다 강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큰 자극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위염이 있거나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이라면 레몬수의 산도만으로도 위벽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평소에 위염이 있거나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말고 레몬수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써보세요. 두 번째,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편두통이 생긴다면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몬수를 마셨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종종 계세요. 이거는 레몬에 포함된 티라민이라는 성분 때문일 수 있어요.
티라미는 뇌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반복적으로 유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편두통이 유발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티라민에 민감한 분들은 레몬수를 마신 후에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평소에 편두통이 있거나 레몬수를 마신 후에 두통이 생긴다면 레몬수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몸이 붓는 증상이 생긴다면 레몬수 섭취량을 조금 조절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레몬수를 마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데 물처럼 계속 마셔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가끔 하세요. 사실 한꺼번에 마시지 않고 하루 종일 나눠 마신다면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수분 대사가 잘 되지 않는 체질이라면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부종과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제 체질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레몬수 다이어트를 했을 때 몸이 붓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없지만 가끔 부종이 생기면 저녁에 집에 왔을 때 그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막 남아요. 그 외에도 평소에 얼굴이 붓거나 눈이 붓거나 평소에 헐겁던 신발이 갑자기 딱 맞게 느껴진다면 부종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레몬수를 하루에 2리터씩 물 대신 마시지 말고 하루에 한두 잔으로 제한을 한다거나 레몬수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피부 발진이나 입 주위가 붓는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의심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레몬을 드신 후에 피부 발진, 가려움, 입 주위가 붓는 증상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요. 레몬에 대한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레몬에 포함된 특정 성분에 몸이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증상이 느껴지시면 즉시 레몬수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대신 알레르기가 덜한 다른 과일을 먹거나 잠시 후에 제가 추천해드릴 다이어트 드링크를 대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다섯 번째, 이가 시큰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치아 부식을 의심해보세요. 레몬수를 마시고 나서 치아가 시큰거리거나 시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레몬수의 산성이 반복적으로 치아에 닿으면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에나멜층이 약해져요. 이게 손상이 되면서 시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물론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소에 치아가 약하거나 신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입안에 잠깐 머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시큰거리거나 시린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빨대를 사용해서 드시거나 마신 후에 물로 입을 헹궈서 치아에 남은 산성 성분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치아가 약한 분들은 양치를 한 직후에는 레몬수를 마시는 것을 피하시고 양치 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속쓰림, 편두통, 치아 시큰거림, 자주 붓는 증상,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레몬수 다이어트를 피하거나 주의하셔야 돼요. 몸 상태에 따라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느껴지신다면 당장 중단하고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레몬수 다이어트가 효과를 내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냥 많이 마신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환자분처럼 고춧가루까지 뿌려서 먹는다면 위를 진짜 더 자극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참고하신다면 부작용 걱정은 덜고 레몬수 다이어트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다이어트 효과를 위해서는 하루 한두 잔을 꾸준히 식사와 함께 드셔보세요. 레몬수는 하루에 한두 잔이 딱 적당합니다.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식사 전에 한 잔 또는 식사와 함께 드시면 체중 조절 효과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효능을 설명해 드릴 때 레몬의 다이어트 효과를 알려드렸었죠. 연구에 따르면 레몬수를 포함한 수분 섭취가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줄여주고 칼로리 섭취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저는 살이 찌는 동안에 밥을 먹으면서 맥주나 와인을 반주로 마시거나 탄산음료를 마셨던 분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이 유혹을 참지 못한 경우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밥을 먹고 술이나 탄산을 마시지 않으면 잘 넘어가지 않는 것 같다고 해요. 물론은 도저히 만족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레몬수를 마시거나 또는 탄산수에 레몬즙을 넣어서 마시라고 했더니 이런 식습관이 많이 고쳐지더라고요. 진짜 이것만 해도 술이나 탄산음료로 인한 추가 칼로리 섭취를 확 줄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리오시트린이라는 성분이 체지방 축적을 막아주니까 이렇게 식사와 함께 레몬수를 마시는 것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유리합니다. 두 번째, 아침 공복에는 따뜻한 레몬수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보통 레몬수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차가운 물로 생수 대신 많이 드시는데요. 그보다는 아침에 따뜻한 레몬수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속에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고 대사 촉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40에서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더 잘 추출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런 항산화 성분은 몸속에서 노화를 막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물질이라서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저는 환절기나 겨울에 감기가 올 것 같을 때 이렇게 마시면 진짜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따뜻한 물에 레몬 향이 나는 게 기분까지 정말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지 오던 감기도 안 오고 정말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세 번째, 식사 5분 전에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식사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계시죠? 그렇다면 식사 5분 전에 레몬수 한 잔을 드셔보세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도와주고 위의 산도를 조절해서 소화효소 작용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저는 기름진 중국 음식을 먹고 나서 레몬수를 마시면 그렇게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네 번째, 레몬수를 너무 진하게 만들지 마세요. 레몬수를 진하게 만들어 드시면 속이 정말 쓰릴 수 있거든요. 레몬즙은 적당하게 넣어주셔야 하는데 물 300ml에 레몬즙 한두 스푼 정도가 딱 좋아요. 미리 만들어 두실 분들을 위해서 찾아보니까 2리터 한 병당 레몬 1개 정도 즙을 내서 사용하시면 딱 좋다고 해요. 이 정도로 놓고 마셔야 속이 편하고 치아에도 부담이 덜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작은 부분들만 신경 써도 레몬수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레몬수가 안 맞는 분들을 위한 대체 드링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속쓰림 없이 붓기 제거와 수분 보충에 탁월한 레몬 오이수입니다. 레몬 오이수는 레몬의 상큼함과 오이의 신선한 맛이 조화를 이루고요. 정말 속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디톡스 음료인데요. 오이는 몸속 수분을 충분히 보충을 하면서 붓기를 빼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레몬의 산성을 중화해주기 때문에 속쓰림 걱정을 좀 더실 수 있어요. 속쓰림이나 산성 성분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대안입니다. 레시피도 아주 간단해요. 얇게 썬 레몬과 오이를 물 500ml에 넣고 1시간 정도 냉장고에 두셨다가 차갑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수분 보충과 붓기 제거에 효과적인 데다가 정말 상쾌하거든요. 저는 휴양지 리조트에 갔다가 그 웰컴 드링크 있잖아요. 처음에 이 레몬 오이수를 마셔봤는데 오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증해서도 되고 진짜 상큼하고 맛있더라고요. 리조트의 웰컴 드링크 정도의 맛이라면 믿고 드셔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 비타민C 보충과 피부 보호,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귤피차입니다. 귤피차는 귤 껍질을 말린 것인데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어렸을 때 겨울에 그 귤 먹고 난 껍질을 말려서 물에다가 이제 끓여서 주셨는데 요즘은 다양한 티 브랜드에서 귤피차, 진피차라고 하면서 많이 티백으로도 팔더라고요.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시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을 보충할 수 있는데요. 귤 껍질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레몬수로 인한 속쓰림이나 두통이 있었던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귤피에도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성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체지방 감소와 소화 개선을 돕는 허브티, 레몬밤티입니다. 허브 중에는 잎을 만졌을 때 레몬과 비슷한 향을 내는 종류가 많은데요. 이 레몬밤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그 잎에서 레몬 향이 막 상쾌하게 나요. 레몬수처럼 산뜻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밤에는 몸속 대사를 도와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로즈마린산과 카페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따뜻한 물 300ml에 레몬밤 잎을 한 5분 정도 우려내서 마시면 레몬수 대용으로 식사 전후에 마시면서 체지방 감소와 소화 촉진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레몬 오이수, 귤피차, 레몬밤티 등 레몬수 못지않게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대체 드링크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 드링크는 속쓰림이나 두통 같은 레몬수 부작용을 피하면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과를 톡톡히 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즐겁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레시피들이에요. 오늘은 레몬수 다이어트를 둘러싼 다양한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드링크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레몬수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속쓰림이나 두통, 위장 부담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음료로 소개한 레몬 오이수나 그리고 귤피차, 레몬 밤티를 활용하시면 레몬수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은 걱정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점은 레몬수를 비롯해 오늘 알려드린 다이어트 드링크는 공복을 달래고 식사 전후에 마셔서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는 용도로 드시면 좋지만 식사 대용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이에요.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하루 종일 이것만 드시면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환자분처럼 위장장애, 근육량 감소, 체력 저하, 혈당 조절 문제까지 생겨서 건강도 망치고 더 문제되는 거는 살이 찌는 체질로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이어트 효과를 위해서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갖춘 식단을 꼭 챙겨 드세요. 이 세 가지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근육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줄이는 건강한 다이어트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도움되는 정보와 꿀팁들 준비해서 계속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Love yourself, love your body. 오늘도 당당하게 감사합니다.